김수민의 뉴스 밑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뉴스민의 천용길 편집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디 503, 인디 053. 053. 인디 053의 네. 이창원 대표님. 네,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돈도 안 되는데. 돈도 안 되는데. 이창원 대표님 상당히 봉사하시네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주말 밤 저녁에 말이야. 네. 결혼하고는 이게 말을 조심해야지. 남자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남자들하고 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내가 금요일 밤에 남자들하고 있어본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를 모종의 나이트처럼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 남자 3명은 실존이고 나머지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네? 남자들하고 내가 뭐 하는 짓인지 상상해보라고. 우리 3명 빼고 다 여자라고 생각해봐. 해방구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육아의 해방. 여기가 지금 무대고 무대에서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하고 있고 관객들 다 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닥쳐!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냥. 안 넘어가네. 자, 일단 정치자분들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지역편으로 정의당, 그러니까 진보 정당과 지역 정치, 지역 사회를 접합한, 용접한 유일한 방송. 그리고 아바타 경선을 후보들의 아바타가 된 초유의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했던 아바타가 졌어요. 지고 말았어.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반응들이 있었고 또 지역에 관한 얘기들 있어서 사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아님, 저도 정의당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영돈 PD인가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입니까? 네,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세 분의 수준 높은 대화와 웃음소리가 참 좋네요. 김수민 평론가님 너무 좋아요. 혼자서도 대성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서 다시 나가라고요? 네. 김용민의 측면 승부 유료 방송보다 더 좋아요. 어디서 그런 방송하고 비교를 합니까 지금? 아니 김용민 씨가 저랑 측면 승부를 하고 있는데 유료판을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저를 빼고 멤버를 다 갈아가지고 박지훈 변호사, 이동형 씨 이래가지고 또 누구지? 하여튼 저는 결제 안 할 겁니다. 그거. 나도 측면 승부 멤버지만 결제 안 해. 나는 들을 거야. 했는데. 나 들을 거야. 거기서 내 욕을 그렇게 안 돼. 나 들어. 그렇군요. 저는 나는 우리 유료 있잖아요. 난 그것도 결제를 못 하겠어. 어려워. 이거 바빠 이거. 그거를 통으로 돈을 끊어놓고. 그래요? 그때 결제하면 그렇군요. 되죠. 이거 어렵더라고. 이창원 대표가 40대라서 우리 출연자도 유료편을 안 듣는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네, 그렇고요. 뉴스 밑장 유료 방송 올라오면 꼭 들을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분 아이디대로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이분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버터컵님께서 정의당 사정 전혀 모르는데도 무척 재밌게 들었습니다. 정치 무협지 같아요. 저희 아바타 경선을 했었죠. 선거 운동원들이 들으면 전략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 보좌관들은 필히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대구 경북과 아무 관계없지만 늘 재미있게 듣고 있는 1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웃어가면서 어처구니 없는 농담도 해가면서 그렇게 지난주에 정의당, 경북도당,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에 아바타 토론을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게 정치판 이런 거다 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포지티브 캠페인과 네거티브 캠페인을 이렇게 하는 거다. 결혼 안 했잖아. 뭐 이런 걸로 정말 가슴이 좋아해가지고 우리 혹시나 이 여성계에서 제가 또 이제 여성계 분들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인연이 많아가지고 너 이 새끼 그럴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조마조마했는데 아직까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창원 대표가 그 대목 그러니까 장태수 후보를 공격하면서 결혼 안 했다 그거를 얘기해놓고 녹음 끝나고 잘라달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전용길이 무시하고 넣은 거 아니야? 아니요. 못 들은 척하지 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 근데 저는 들어가도 상관없는 게 그게 이창원 씨의 뭐 본인의 논리거나 이게 아니잖아. 아바타잖아. 풍자. 아니 아바타도 아니야. 고장난 아바타고 도저히 정의당 경선에서 등장할 수 없는 논리예요. 근데 정치판에서는 등장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정의당 경선 도중에 물밑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당원들 사이에서 등장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서.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결혼 안 한 정치인도 그걸 거꾸로 활용합니다. 결혼 안 한 것이 어떤 또 상징이 돼요. 네. 대표적으로 박근혜, 난 박근혜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당선됐다고 봅니다. 국가와 결혼을. 네. 그렇죠. 선거 때 유리한 게 있어요. 그럼 네. 그 보수 그 진영에서 그런 얘기 많았죠. 적어도 박근혜는 네. 가족 문제는 없을 거 아니냐. 네. 그러나 또 하나의 가족이 있었죠. 그렇죠. 네. 가족보다 더한 것들이 있었지. 최가박당. 저는 최가박당이라고 최가박당. 네 글자로 정리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자기가 당했을 때 거꾸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 이것 같이 선거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 이제 아이디가 모음이 없는 분입니다. 그스 끄스 브스크 뭐의 약자일까 이게? 그스 끄스 브스크님께서 재미를 위해 19금 난무하고 막장을 쫓는 시사는 가라. 정통 시사. 자유한국당의 텃밭에서 고군분투하는 진보 생존기 하셨는데 저희 방송의 정체성을 잘 모르시는 예, 저희는 자유한국당의 텃밭에서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놀고 있는 거고 저희는 반자유한국당 방송이 아니라 사실은 자유한국당 어떻게 보면 저희는 모든 정당이 네. 다 잘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죠. 그들을 잘하게 그렇죠. 이끌어가는 방송이에요. 자유한국당 망해라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중에서도 좀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거든요. 네. 나은 놈이 나오게 공천을 하더라도. 예.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 중에도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 나오도록. 네. 예. 우리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 뿐입니다. 다음 날릴레오 편에서는 네. 민주당 기초의원이나 네. 뭐 광역의원 중에서도 한번 다룰 만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사람 많아요 네. 지금. 네,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네. 네. 조원진 의원 언제 나오는지. 그분은 도대체 언제 우리가 조원진 의원 깔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중간에 새치기를 해가지고 조원진 의원이 제일 뒤에서 이게 협치가 하고 또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덧붙인 말씀이 수민이 형도 시의원 할 때 힘들었던 지점이 동료 시의원이 누구누구네 아들로 다들 알고 있어. 근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면서 그냥 아들뻘이니 초반에는 커피 심부름이나 시켰을 걸. 그러니까 의원들이 저한테 의원들끼리?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의원들끼리 그런 거 없어요. 네, 저는 저희 아버지보다 어린 정도의 의원들하고는 맞담배 폈습니다. 그리고 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 의원들끼리는 나이 가리는 거 아니다. 피지 말라고 그래도 그 앞에서 담배 피고 연기 날릴 사람이죠.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뭐지 도라스 막 하면서. 그 의원분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51년생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53년생이었거든요. 그분 앞에서는 맞담배 못 피겠더라고요. 그분이 피라고 할 때만 피웠어요. 네. 그런데 지나가던 의원분이 여성 의원분인데 아버지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 앞에서 맞담배 피우면 어떡해? 이러더라고요. 피우라고 하셨는데요. 라고 한변했습니다. 금연하는 식당에서 안 폈잖아. 그러면 뭐 괜찮아요. 네. 그 당시에 약간 금연 제도가 약간 없었을 그렇죠. 때요. 네. 실내 흡연. 제가 의원할 때 좋았어요. 김영란법도 없고 실내 금연도 잘 안 돼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의원들끼리는 보수 진보고 나발이고 뭐 나이고 그렇죠. 나발이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리다고. 왜냐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거든. 그렇죠. 예, 의원 자존심은 의원들끼리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가 깡패이기 때문에 의원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선수는 또 어른이라는 거라서 선수 높다고 초선들한테 까불면 안 됩니다. 초선들이 집단 반란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관계라서. 내가 기억나는 풍경이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취임 1주년 맞이해서 다 모였어. 초선이 딱 과반 정도 됐어요. 제때. 예. 그리고 의장 1명 이렇게 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1학년이랑 3학년이 만난 거지. 중학교에서도 1학년, 3학년은 사이가 좋습니다. 2학년과 사이가 2학년은 항상 위아래 사이 안 좋아. 네. 그래서 중2병이 도지는 거야. 중2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중2도 15살 평범한 15살인데 위로 1학년 아래로 1학년 위로 3학년 이게 치여가지고 그래. 중2들이 이게 다 구조적인 건데 예, 그렇다고요. 네, 김수민 MC는 치여본 경험은 없죠. 재선을 못했기 때문에. 네, 나는 뒷담화를 많이 까였어. 몇 명 의원들한테. 내 앞에서는 못 덤벼. 그렇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진짜 아이디를 좀 바꾸십시오. 족가치님께서 일반인들은 자치단체장들이 얼마나 권력이 막강한지를 몰라요. 이런 방송 꼭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천안 사람입니다. 네. 맞아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항상 TV나 신문지상에서 다루어지는 것들 보면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 그렇죠. 큰 정치 하는 분들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밀접하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이 지자체장의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 하나, 이 지방 의원들의 조례 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 삶을 많이 이렇게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방 행정, 또 지방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구미시의원 할 때 저도 하다 보니까 자리 욕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중간에는 저 처음에 당선될 때는 재선 안 해. 끝.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중간에는 2년 차, 3년 차에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시장을 해야겠다. 국회의원 노. 근데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주문하는 게 쫙 갈라져. 누구는 국회의원 하라고 그러고 누구는 시장 하라고 그러고 제가 어디가 더 어울립니까? 굳이 따지면 시장이 더 어울립니다. 그래요? 그냥 저 평론가 하세요. 지금 딱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시장하고 국회의원. 이게 타입이 있어 사람이. 단체장 타입, 국회의원 타입. 저는 의원 타입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쫙 깔려요. 제가 판단하기로 이창원 대표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둘이 달라. 천용길, 이창원 달라. 저는 사실 두 개 중에 하나 하라면 집행부가 땡기긴 하나. 저는 의원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천용길 편집장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저는 어디가 더 맞다? 집행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제가 그렇게 봤어요. 천용길 단체장 스타일, 그렇죠. 이창원 국회의원 스타일. 근데 거꾸로 볼 수도 있어. 거꾸로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의 경험을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창원 대표가 지자체 경험은 훨씬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저는 역으로 둘을 꿰뚫어본 결과 천용길은 천용길 구청장에 이창원 국회의원 이렇게 만약에 선거 출마하면은 내가 이 선거를 다 진두지휘하겠습니다. 누가 선거에 나가는가? 그 여러분들 또 내가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 가끔씩 해보세요. 그럼 나는 어떤 타입일까? 그리고 정치인들 되게 재밌어요. 정치인들 바보 같은 사람 많아 보이잖아요. 아니죠. 꼴찌 국회의원 300명 중에 나는 꼴찌가 이은재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은재 학자 출신입니다. 유학 갔다 이게 무슨 이치냐면 국회의원 300명이 우리나라 탑 300이라고 봐요. 나는 사실은 성공했는데 또 성공해요. 근데 개미도 게으른 개미 떼내면 그 부지런한 개미 속에 또 게으른 개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300명이 어울려 있으니까 거기 또 위계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 1등 하던 사람들끼리 고등학교 모아 놓으면 불량 학생이 생긴다고 거기도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단체장 스타일, 국회의원 스타일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단체장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 장사하시는데 그 앞에 주차 단속 할 건지 말 건지 있는 대로 다 때려잡을 건지 아니면은 적당히 봐줄 건지 이거 다 결국에는 행정이 하는 거거든요. 천안 정도면 아마 공무원이 1000명이 넘을 거예요. 천안이 구미보다 인구가 많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구미가 내가 시원할 때 1700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리 조아님께서 저희가 지난번에 백이철 구청장 날릴래요 했었잖아요. 백이철 청장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김천 출신이네. 짜증나.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더 웃겼던 게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백이철에 비견할 사람 누구냐 했을 때 김충석 김천시장이 꼽혀서 김천 출신과 현재 김천. 근데 김천 시민 여러분 수치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김천에 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요. 이거 농담 아니야. 뭔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그 안에 또 다른 인물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지사 김천 사람이잖아. 이게 참 묘한 인연이다. 삼김 시대다. 삼김천 시대. 백이철 청장 또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참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반응했어? 여러 또 사회적 경제계와 사회적 경제계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문제가 터지면 여러 이제 각계 분들 모아서 토론회도 많이 열거든요. 그 정책 토론회를 동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히 동구청에 장소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동구청에서 반려합니다. 야, 백이철 대단하다. 거기에 인정. 거기에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그러면 의회로 가자.
의회는 뭐 이런저런 찬반이 늘 있는 이런 그렇죠. 토론회가 있는 곳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로 갔는데 네. 의회에서도 반려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주도로. 네. 그래서 아직 근데 이게 논의가 더 웃겨요. 공문이 왔는데 공문이었는데 아직은 논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게 뭐야? 지금은 기다려달라. 뭐 곤란하다. 이거 같잖아. 이명박. 지금은 곤란하다. 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하나 더 붙이면 그 동구청에서 이걸 반려하면서 없었던 규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왔을 때 네. 어떤 대관 신청을 받아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반려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규정이 문서화된 규정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번에 사회적 경제 협의회에서 대관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걸 네. 반려하는 뭔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문서화된 규정을 이번에 제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 사석에서 많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규정을 갖다 붙이는. 사서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민주당 이제 대구시당에서 사회적 경제 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 이제 동구청 앞에 또 현수막을 겁니다. 그 백이철 청장에 대한 뭐 약 규탄성 현수막을 걸렸죠. 근데 이걸 보고 우리 백이철 청장께서 이거 누가 그랬냐? 내가 이 건놈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스 밑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땡큐. 땡큐다 그러나 우리 팟빵 순위 막 올라가고 언론 인터뷰 들어오겠네요. 제발.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독한 표현이나 말들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시의원 때도 쌍욕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상하게 내가 쌍욕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저를 보고 저 사람 언제 명예훼손으로 걸리나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왜 저렇게 피해가는지 모르겠다고. 저희 백이철 청장 지난번에 좀 못했던 얘기 제가 이제 모니터를 했어요. 제가 못했던 얘기가 좀 있는데. 그래요? 그 백이철 청장이 제가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고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이제 거기 지역 사회 이제 대표로 나가서 이제 규탄 성명을 기자회견을 같이 했었는데 저하고 패친이었거든요. 그거 나가고 나서 페이스북 친구를 끊었어요. 백이철 청장이? 야, 왔다. 반응 왔다. 그러나서 반응 왔네. 신기해가지고 내가 또 신청했다? 안 받아줘. 차단 안 시켰어. 몰라, 안 받아주고 차단 받아내봐. 차단.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야, 거의 한일 외교를 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난 얼굴도 본 적도 없거든 사실. 이완영 의원하고는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그런 치산 짓들을 아직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창원 대 백이철 이거 완전 싸움 나는구나. 그리고 장명수 용님께서 대구 퀴어 퍼레이드에서 만난 기념으로 뉴스 밑장 정주행했습니다 하셨는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제가 지난번에 대구 퀴어 퍼레이드에 갔어요. 근데 비가 막 오고 있는데 부스에 있으니까 좀 갑갑해서 거리를 조금 걸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가시더니 사진을 같이 찍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십니까? 하더니 그분이 김수민 씨가 대구에서는 안 유명하시겠지만 서울에서는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대구 사람은 아닌데 대구에 온 김에 뭐 퀴어 퍼레이드로 오셨나?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바로 저희 게시판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댓글을 남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도 유명하시다고 하니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머니 집이 대구라고 하시고요. 학교도 대구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데 올해 퀴어 축제 비가 많이 와서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자랑스러운 대구가 되어 대구 출신임을 자랑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퀴어 퍼레이드 얘기 잠깐 하죠. 올해로 이제 11회째 11회를 맞이했고 저는 이제 2009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퀴어 조직위에서 이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선수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대구의 대표 선수 그래서 하고 이제 몇 분 문화계 분들이 좀 도와드리면서 인연이 시작돼서 계속 해왔는데 서울 다음으로는 대구가 가장 오래된 맞습니다. 퀴어 축제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진짜 이게 축제라고 하기엔 정말 허접했거든요. 저희가 있었지만 이게 아주 그 동성로 시내에서 작게 시작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이쪽 표현으로는 혐오 세력.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들이 오면서 이 축제가 갑자기 커져버립니다. 더 커져버리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마케팅에 성공해버려요. 그러니까요. 왜 이런지. 그러니까 극우 개신교라고 해야 되겠죠. 혐오 세력. 진짜로 퀴어 퍼레이드를 없애고 싶으면 무대응으로 갔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춤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와서 하나의 축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주년 때 제가 건의합니다. 저분들한테 우리가 감사패를 드려야 된다. 좋아. 축제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저분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뭐 LGBT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개신교 분, 그 기독교 분들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축제 관객들이 어디 있느냐? 다들 이게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감사패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게 나라 대 나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게 상대편 나라에서 우리 쪽 나라를 막 까고 이런 국민들이 나오잖아. 또 즐긴다니까. 맞아요. 적대적 공생이 돼버려. 이런 이치를 좀 알아야 돼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퀴어 문화 축제에서 왔었던 극우 기독교 단체의 한 목사분이 인분을 뿌리면서 그랬죠. 원래 아니요. 몇 년 전에 그렇죠. 15년 유명한 사건이죠. 유명한 사건. 거기 이 테이크아웃 커피 컵에 거기다가 그 길을 지나가잖아요. 인분을 투척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갈리면서 모세의 기적이 거기서 행해져 버렸죠. 거기 맞은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퍽하면서 이게 훅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파편이 조금은 튀었을 수는 있겠네요. 파편이 퀴어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들고 가던 만장 위에 파편이 튀었고 그러면서 이걸 지켜본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야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지켜야 되는 곳 핫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있는지도 몰랐을 사람도 많잖아요. 대구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해?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대구에 몰려들게 만든 거죠. 제가 참 여러 축제나 뭐 행사 현장 많이 가봤지만 대구 퀴어 축제만큼 정말 돈 없고 가난한 이런 축제가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객과 전국적 홍보를 해주시는 우리 구구 개신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립니다. 극우 개신교의 의도가 너무 뻔한 게 진짜로 동성애자를 없애버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죠. 이거 비슷한 게 90년대에 락 음악 악마주의 논란. 그것도 비즈니스예요. 제가 사실은 제가 평론가로 데뷔한 제가 중학생 때 PC통신에 데뷔한 주제가 락 음악 악마주의 논란이었어요. 제가 안티 개신교였던 거지 그때. 또 올해 특히 이게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도 퀴어 이 축제가 아주 국제적으로 이게 같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2014년이었나요? 이제 조지 타케이라고 스타트rek에 출연했던 그분이 이제 그 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계 일본인, 일본계 미국인 거죠. 일본계 미국인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대사가 왔었었고 대구에 왔었었고 뭐 그러면서 계속 이제 대사관들이 이 서구의 대사관들이 올해 함께하고 있는데 올해는 벨기에, 아일랜드, 또 영국 대사관이 함께했었고 올해 그 피터 레스쿠이에라는 벨기에 대사를 비롯해서 또 연대 발언을 했어요. 무대에서 그다음에 이제 비가 그 사람들 올라갈 때 비가 또 안 오다가 비가 또 와버렸어. 비가 이제 오니까 비를 맞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우산을 이제 들고 갔거든요. 우산을 이제 씌워줘라. 무대에 서고 싶어서. 저는 이제 계속 무대를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무대 가서 이제 우산을 좀 써라 했는데 그 벨기에 대사가 그냥 내 우산 들고 가버렸어요. 벨기에 저를 공식 초청해 주시면 없었던 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GSJ22님께서 그러니까요 대구 경북이라면 그냥 싸잡아서 다 무시해요. 우씨.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러 번 했던 방송 내용에 대한 그 감상을 남겨주셨습니다. 같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민 K 파크님께서 13세 10세 아이들과 청취를 잘 하고 있는데 정치에 관심이 과도한 13세 소년, 그러니까 자녀분 되시는 거죠. 저희 방송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욕이 많냐며 지네반 애들 같다고 합니다. 욕 좀. 근데 저희가 에피소드마다 좀 달라요. 저희 좀 변화무쌍한 나름대로 그런 방송이고요. 그리고 13세 소년인데 자기 반 애들 같다.
네. 야, 요즘에는 소년들이 욕을 별로 안 하나 봅니다. 저희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본인 자녀나 그 친구들이 욕을 많이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와 가정이거든요, 사실. 예, 그 욕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가고 있고 친구들과 뭔가를 나눈다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습관적으로 하지 않도록 정도만 지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욕을 너무 습관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결정적일 때 퍼부어줘야 되거든요. 예, 이 프랙탈의 법칙 같은 건데 예, 그런 점 그래서 오히려 욕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어릴 때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욕을 했어요. 근데 욕하다가 걸리면은 막 여기 초등학교 4학년 때 여기 옆에 옆머리 찝혀가지고 끌려가고 이랬거든요. 끌려가면서 욕했죠. 그럼 맞아. 그럼 맞는다고. 네. 그래서 좀 터놓고 하는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욕에 관한 얘기인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평소 존경하고 존경합니까? 애정하며 듣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 중 욕은 자한당, 조중동, 사법적폐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만 하시고 댓글러나 청취자들 대상으로는 하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건의였는데요. 자한당, 조중동, 사법적폐만 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댓글러를 상대로 욕을 한 적은 가리켜서 한 번입니다. 맞죠? 네. 족가 이 새끼야 했을 때. 그리고 청취자들 대상으로 욕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멍청이들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거 네. 3인칭이에요. 예, 사람들 들으시는 분들한테 쓰신 적 없습니다. 본인이 찔리시지 않는다면. 네. 그리고 아까 프랙탈의 법칙 말씀드렸지만 제가 습관적으로 계속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연이 많은데 어떤 분은 이제 뭐 구미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구미에 대한 얘기를 술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구미에 선산읍이 있는데 옛날에는 선산군이었고 그렇죠. 예, 네. 구미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월감도 갖고 있고 피의식도 갖고 있다. 이런 좀 상세한 사정을 또 말씀을 해주신 광화문 66님. 원래 선산이 구미보다 크고 선산 안에서 구미 그랬죠. 면이 있었죠. 그랬죠. 면이 읍이 되고 시가 되죠. 이렇게 역전당한 네. 곳들이 몇 군데가 있죠. 문경, 점촌 네. 같은 경우에도 원래 문경이 군이고 점촌이 시였는데 네. 지금 문경시가 되었고. 그리고 그나마 문경은 이름은 문경이잖아요. 네. 구미하고 선산이 통합할 때 엄청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선산시로 할 거냐 구미시로 할 거냐. 선산시가 이겼어요 처음에. 네. 네. 근데 구미시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구미공단이 있는데 이 메이커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그러면서 이제 구미시가 되면서 선사는 자기가 낳은 구미가 자신을 네. 도로 잡아먹는 그렇네요. 그 경험을 한 것이죠. 근데 저는 선산읍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산군 출신들 주민들 피해의식이 있고 도농통합, 시군통합한 지역들이 다들 그래요. 맞아요. 예,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시군통합들 다시 풀러야 된다. 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 풀르고 오히려 군 또 해체시켜서 읍면 단위로 가야 된다. 기초 행정을 그런 보관도 갖고 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칠곡 구미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네. 목소리. 사실 제 지역구 주민들은 찬성이 많았어요. 그렇죠. 칠곡 구미 접경 지역이라서. 네. 근데 제가 오히려 거꾸로 선산 쪽 편을 들고 나섭니다. 예, 이것은 저의 원론적인 지론 더하기 정치적 전략이었어요. 선산은 진보 세력이 약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내가 포석을 두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그 굉장한 그런 네, 머리만 막 굴린 거죠. 내 혼자서. 예, 하여튼 구미 얘기를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분 좀 길어서 다 말씀 못 짓겠는데 농업에 대한 고민 얘기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네. 네. 농업 한번 불러보죠. 저는 생각나는 제가 아는 뭐 게스트도 있긴 한데 네. 나중에 농업 한번 특집 해보시죠. 농업 특집 네. 한번 특히 네. 나는 청년 귀농한 사람. 네. 그러니까 경북 출신인데 경북 지역에 귀농한 청년 40세 이하 아니면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농업도 다뤄야 되고 그러니까 삼농이죠. 그러니까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다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경북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농업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이게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이게 이 지역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와 삶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왜 이렇게 투표 경향이 이런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대구 경북에서 뭐 포항, 구미, 안동 이렇게 이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포항, 구미 사람들은 결국에 그 주변 농촌 출신들이
공단을 읽은 거거든요. 다 연결돼 있어요. 네. 저는 이 댓글을 보고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농업을 한번 다루면 이 기농한 농민을 부르게 되면 광고가 곧 붙겠구나. 꼭 그렇지도 않아. 제가 오늘 이제 뭐 저는 이제 농촌 지역 분들 많이 만나니까 곧 한 군에서 요즘 보개방 이게 엄청나게 낙동강에 보개방, 보철거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입니다. 특히 농민들은 이게 자기 삶과 직결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직결되어 있는 이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은 뉴스에서 다뤄지는 거 보면 녹조 뭐 이렇게 굉장히 네거티브한 뉴스들만 보고 빨리 이명박 어떤 적폐의 산물이 아닌가 물어보지만 또 거기에 이 강에 기대어 살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멀쩡한 물을 왜 바다에 흘려보내냐. 저거 만들어가지고 이 농업용수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어떤 삶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저 사람들은 그냥 꼴통이고 뭐 찍었던 놈 계속 그냥 찍어주고 우리가 보통 경북은 그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 철거를 반대하는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적폐를 지지하는 잔존 세력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제가 차치하겠어요. 근데 그 프레임을 유지한다면 그 사람들을 실제 자유한국당 지지층으로 묶어줄 뿐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계속 묶어두고 그 사람들을 압박할 것인지 아니면 푸는 전략을 쓸 건지 제가 정답을 얘기하진 않겠어요. 이거 나도 모르겠어.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치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나긴 사연을 지나서 6-1부 내 손을 잡아봐 홍준표, 아베, 이재용의 가위춤의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두 가지 역사적 사건들 좀 떠올려봤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병자호란이고 하나가 이 고려 무신 정권. 그러니까 이때 어느 쪽에 그러니까 스트롱맨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당시에 어떤 대처를 했었던 게 맞았냐라고 떠올려봤을 때 싸워서 맞불 작전을 놓자라고 했을 때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전례가 없어요. 그러다가 대가리 받고. 그러다가 대가리 받고 머리 깨지고. 그러고는 자 우리가 북벌 나가자라고 나갔다가 쪽만 닦아고 기껏 나간 놈은 돌아오고 돌아와갖고 나라를 새로 세워버렸어. 이성계.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역사적으로 되돌아봤을 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명약 관하다. 이거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뭐겠냐. 이 일본과 싸우자라고 나가면 그 다음 답은 어느 정도 다 보인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한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게 다 엮여 있으니까 다 이게 불매운동이 정확하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나도 잘 몰라요. 근데 다 엮여 있어. 이게 뚝 잘려가지고 한국 전쟁 하듯이 그렇게 대결하는 게 아니야. 그런 시대도 지났고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나는 진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 짜고 친 듯이 나뉘어지는 부분도 있는 게 남한산성인가요? 영화? 이병헌 나왔던 김윤식과 이병헌의 대결. 김상헌과 최명길.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액션 영화도 아니고 계속 논쟁하는 영화거든. 진짜 재밌더라고. 그 우리나라도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웃긴 게 시사인에 남문희 기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북한 전문 기자. 그리고 시사인에 이종태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경제 전문 기자인데 대구 출신이죠. 이종태 기자 대구 출신입니다. 남문희 이종태 졸라 콤비인데 어디서 콤비를 만났냐면 미국의 무역전쟁과 미중 무역전쟁과 남북미 관계를 엮어버렸어요. 이 두 콤비가. 근데 이 두 사람이 내가 다 페이스북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남문희 기자는 일본 졸라 씻고 있고 이종태 기자는 반일 운동하는 사람을 씻고 있어. 두 콤비가 그 누구야? 이병헌하고 김상헌과 최명길. 김상헌과 최명길. 내가 무식해갖고 못 외운다. 내가 최명길밖에 못 외워. 이게 뭐지? 이렇게 가까운 콤비들끼리도 뭔가 달라 역할들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몇 가지 쟁점들, 의견들이 쭉쭉쭉 나눠지시는. 맞아요. 네. 저는 집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저희 와이프랑 저랑 너랑 살면 달려. 저는 전 최근에 좀 이게 일이 좀 있어서 뉴스를 좀 많이 못 따라갔는데 이게 조금 좀 명확해지고 저는 이제 그거는 우리 이창원 대표 교육시키려고 한 방송. 이창원 대표에게 문화적인 이런 질문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일본 차를 한 대 있거든요.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타고 다니잖아. 불태워. 그러니까 나 이거 내부에 중앙에 갖고 불태우면 스타 된다. 스타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요새 우리 그 차는 제 아내가 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에 왜 위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반대 이슈로 불매운동 이런 거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거든. 야, 악플 달린다. 솔직히 좀 웃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이제 도요타 캠리 타는데 저는 간단했어요. 연비가 좋은 차 중에 그 하이브리드를 사고 싶은데 그 차가 제일 싸고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산 거예요. 그 그랜저나 이쪽보다 그 차가 훨씬 이제 하여튼 연비가 더 잘 나오고 싸다 그래가지고 토요타가 그게 괜찮거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뚝 잘라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잖아. 그랜저가 만약에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랜저는 어느 나라 거야? 그러니까 쉐보레가 그 군산 공장에서 말리부 만들잖아. 그럼 어느 나라 거야 그거? QM6 한 나라 거. 한 나라 거. QM3가 스페인에서 오거든요. 우리나라에 르노 삼성이. 이거 어느 나라 차냐고. 새누리 거. 볼보 XC60 내가 좀 바라보고 있는 차거든요. 이게 GD 자동차인가? 볼보가 중국 인수했잖아요. 근데 그 차는 그건 중국에서 만드는구나. 그럼 그게 스웨덴 거야. 근데 그 마크는 또 스웨덴 국기 붙여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거 가지고 막 이야기한다는 건 나한테 웃긴다는 거야. 일본 관광 가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효과적 불매운동에 그나마 꼽힌다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이 갔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관광이 한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는 게 오는 것보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관광 적자. 인구 대비하면 엄청나게 퍼센테이지로 치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지. 일본에 얼마 전에 갔다 오셨죠? 저는 1박 2일 정도씩 자주 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가요? 공연 1년에 한 두세 번. 진짜 신기해. 나 진짜 20대들 특히 툭 하면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고 LCC 생기면서 정말 가기 쉬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가항공으로 가면 대구에서 서울 가는 시간과 비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음반을 사러 간다거나 폴 맥카트니도 보러 가셨죠. 예, 그렇죠. 에릭 크랩튼도 보러 가고 올해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내가 확실히 친일이 아니고 반일인 이유. 나 일본에 한 번도 간 적 없어. 나 일본애랑 안 친해. 나 일본어 24점이야. 저는 일본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풀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냥 풀기 위해서 갔다가 오는 케이스인 건데. 그럼 이런 것까지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대부분 다 우리나라 저가항공 타고 간단 말이야. 그럼 일본 관광이 떨어지면 걔네들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 부분을 갖고 등가시키는 게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버렸는데 저는 그 불매운동 이런 것들이 악플 달린다. 금모으기 때 생각해 보면요. 금모으기도 있고 타이타닉 안 보기 운동도 있었어요. 맞아요. 타이타닉 보면은 IMF 때 우리가 겨우 금모으기 했는데 다 털린다. BC통신에 막 난리 났었어. 그때 금모으기 때 나는 금모으기는 성공한 캠페인이고 굉장히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한 운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리고 기획적으로 이거는 이런 별로 이렇게 수익이 뭐야?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캠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모아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창원 대표가 민족주의적 맥락에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캠페인을 벌이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건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엄청난 힘이에요. 이게 금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심플하고 그러니까 캠페인은 심플해야 돼요. 첫 번째 심플해야 됩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나 거기에 참여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정서를 자극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게 금이에요. 금이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 상징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우리는 돌 때 반지 주고 네. 뭐 금가락지 주고 이게 굉장히 특별한 어떤 네. 재산 축적 과정인 거거든요. 그때가 하필이면 또 정권 교체기였잖아요. 그렇죠. 앞에 대통령 또 김씨고 뒤에 대통령 또 김씨야.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그래서 금모으기야. 그거는 생각 못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양김, 삼김이야. 김종필 국무총리까지 했잖아. 그거는 생각 못했네. 그래 난 그건 정말 좋은 캠페인이었다고 보는데 네. IMF 때 어떤 얘기 나왔었냐면 필라 브랜드 거기에서 광고를 냅니다. 네. 필라는 국내 생산 다 했다고. 브랜드만 사갖고 왔어요. 이것도 어느 나라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 거냐고. 네. 그때 막 이제 국산 운동 막 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그때 내 기타에 막 태극기 붙이고 했다니까. 기타에 태극기 붙이는 밴드도 좀. 네, 그때 나도 막 내 기타에 나 고등학교 때인데. 근데 나는 확실히 민족주의자는 아니었던 게 왜 이렇게 태극기 붙이는 건 별로 안 좋아했어. 나는 그냥 스티커 뭐 여러 개 붙이는데 그때 태극기를 많이 나눠줬었어요 스티커를. 나도 막 그때 그 기타 콜트 기타인데. 콜트. 그래서 콜트 노동자를 보면 항상 그때 생각이 나는데요. 콜트 회사가 어떻게 됐죠? 콜텍 노동자들이 이겼죠. 겨우 이긴 거 아니야? 겨우 이겼죠. 이게 상징적으로 살짝 이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공장은 어떻게 됐지? 공장은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가동 안 하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다 나갔죠. 그것도 뭐야? 이거 반도체가 나가기 전에 기타부터 나가버렸네. 그래서 그때 휠라가 그때 뭐 프로스펙스 사자 그러고 막 운이 났는데 휠라가 우리는 몇 명 얼마의 노동자들이 있고 그거를 신문 전면 광고에 냈었어요. 이게 어느 나라 기업이냐고 휠라가. 미국 기업 아니다고 자기는. 그러니까 그때 20년 벌써 IMF 끝난 지가 20년이 지났잖아요. 터진 지가. 20년인지 30년인지 10년인지 헷갈린다. 그러니까 97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마인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20년 지나도 안 세련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한 달 보통 이제 그런 큰 기업들은 한 달치로 매출 규모가 나와요. 근데 유니클로나 이런 데들은 벌써부터 그냥 눈에 다 보이니까 매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 이미 워낙 우리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세계화가 됐고 여러 가지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거기에 본사가 어느 브랜드다. 라는 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래서 불매운동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시겠다는 그러니까 저는 불매운동 웃기다라는 거예요. 안 돼! 자꾸 악플 달려. 빨리 차 불태우겠다고 얘기해요. 차 많이 타야 된단 말이야. 나는 진짜 불매운동 하려고 해도 불가능해. 나는 일본 제품 자체가 별로 없어. 아니요. 아닌가? 저희가 삼성 불매 운동을 하자. 삼성 반도체 이 노동자 사망 사건과 은폐 의혹이 일었을 때 삼성전자 불매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쪽에다가 삼성 반도체를 불매하겠다는 건 그럼 집에 가서 컴퓨터 뜯어봐라. 본체 안에 삼성 메모리 달려져 있고 LG에서 생산하는 휴대폰에도 D램은 다 삼성 거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 불매 운동이라는 거는 아까 이창원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벤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벤트 효과를 지속하지 못할 거면 실질적인 매출 타격을 줘야 되는데 매출 타격을 주지 못하는 불매 운동은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기본적으로. 매출 타격은 못 줘도 아까 금모으기 운동처럼 그런 승화 효과가 있다면? 그렇죠. 이 매출 타격은 못 주더라도 이벤트적인 효과 그러니까 선전 효과로 하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수의 시민들이 이 공동의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긍정적이나 이런 거요. 그 삼성전자 불매 운동을 5천만 명 중에 적어도 1,000만 명이 같이 동감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실제 삼성에서 생산한 물건을 쓰더라도 쓰든 말든 그렇다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근데, 옛날에 이효리 씨가 쌍용차 해고자 얘기하면서 해고자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쌍용차를 사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불매 운동 해야 되는 거야? 사주기 운동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지? 이게 헷갈리는 측면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나도 솔직히 삼성 불매 운동 주장을 적극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저 시의원 할 때 삼성이랑 부딪힌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다가 시의원이 삼성이랑 부딪혀 생각할 수 있는데 구미에도 반올림에서 접수한 피해 의심 제보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구미 씨가 삼성에게 건강한 사업장 인증
인증을 해줍니다. 네. 근데 내가 그 조례를 심사할 때 혹시 나중에 삼성 같은 기업이 이런 거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조례를 수정했어. 수정안을 내서 산재사업장, 직업병, 사회적 윤리 위반 뭐 이런 것들은 반노동 기업 제외한다라고 내가 조례에 표시를 해요. 그리고 내가 질문합니다. 이거 중소기업들 쪽에 주로 주실 거죠? 네, 중소기업 중에서 실천 잘하는 기업. 네. 얘 뭐 대충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또 내가 수정하려는 거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보건소 직원들이. 그것도 보건소에서 줘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삼성한테 그 상을 줘버리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근데 내가 그걸 행정감사에서 따지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정 60분에서 반도체 그거 삼성 반도체 또 반영이 됐어요. 하여튼 그런 기억들이 막 나는데 근데도 나는 그래서 내가 막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떤 지역 언론 기자가 구미의 피해자가 이러면서 또 실리고 삼성 쪽에서 귀에 들어가서 삼성 관계자가 나한테 전화 오고 막 만나자 그러고 나는 뭐 급하십니까? 급하신 일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쪽에서는 급하지요. 그 내가 예산심사 끝나고 보자 했는데 예산심사 끝나 또 연락이 없고 이러다가 내가 또 삼성 앞에서 데모할 때 앞에서 발언하면서 내가 찍히는 김에 확실하게 찍히겠다고 미루다가 그런데도 삼성에 대해서 불매운동은 이거 도대체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불매운동도 소비인 게 유니클로 불매운동을 하잖아요. 네. 다이소 불매운동 하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이소 일본 기업. 일본계 기업인데 다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거나 다이소에 가지 말자라고 하지 않아요. 다이소 앞에서 1인 시위하면 아줌마들이 야 나와. 그러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삼성 불매운동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또 할 수 있다고? 아니 삼성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잘못했을 때 그 기업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잘못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불매운동 할 수 있다고 해요. 그거는 저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봅니다. 근데 삼성이 단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본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잘못이 때문에 삼성을 사지 않는다. 이렇게 연관시켜가는 거는 저는 그건 굉장히 세련되지 못한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또 생각이 나요. 그 모든 것이 그래 베베 꼬여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다 베베 꼬여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흥미롭게 들었던 거는 캠페인에 대한 이창원 대표 의견이었거든요. 이창원 대표는 민족주의적 맥락 이런 거 떠나서 경제적 효과도 필요 없고 캠페인으로서 금모으기 운동은 성공한 캠페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운동도 저는 성공이라고.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우리 박정희로 찍히는 거 아니야? 친 박정희로 찍히는 거 아니야? 근데 내 생각은 이거예요. 새마을 운동과 박정희를 동일시하는 거는 박정희에게 새마을 운동을 헌납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 새마을 운동에 참여했던 그 당시에 살았던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섰던 이 사람들의 기억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새마을 운동이 국가에서 조직한 운동은 맞긴 한데 흡수했죠. 그러나 새마을 운동을 잘 살펴보면 하급 공무원이나 현장의 그 마을 지도자들의 재량들도 굉장히 크게 작동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또 민간 합작이라는 우리 조선에도 있었던 그 전통이 오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새마을 운동 자체를 폄하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도 그 캠페인의 목적을 놓고 보면 성공한 운동인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플해요. 메시지가 심플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자라고 하고 그리고 정서를 자극해요. 그 안에 모든 부분들이.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성공한 운동인데 운동적으로선 성공했어요. 운동의 내용이 어땠냐. 금모으기도 똑같아요. 운동의 내용이 어땠냐. 놓고 보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일단은 캠페인으로 놓고만 봤었을 때 선전 효과만 놓고 봤었을 때는 성공이었다. 맞아요. 내 돌반지도 내가 갖다 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창원 대표님은 일본에도 자주 가실 텐데 일본에도 그런 캠페인 문화가 있습니까? 캠페인들 있죠. 근데 일본은 우리는 사실 정치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요?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 민주주의만큼 이렇게 앞선 민주주의 잘 없잖아. 전 세계 놓고 보면 우리가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민주주의 지수를 계산해서 발표하거든요. 우리 20입니다. 21위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 한 단계 제쳤어.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시민사회가 원래 봉건제 질서가 오래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강한
이유가 분권돼 있고 그러니까 정치가 사실 중앙 정치가 그만큼 못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 사회가 살아 있는 건데 시민 사회의 나름대로의 캠페인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뭐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일본 캠페인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재생 그거 불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것도 도시재생도 일본 거다. 대부분 다 일본 사례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배우네. 뺏겨오는 건 아니지. 배워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일본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노령화 부분이라든지 뭐 장기 불경기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대책들은 대부분 다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캠페인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네. 손혜원 의원의 적산가옥 사랑이 생각나네요. 이것도 좀 묘한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잠깐만 내가 아까 질문했는데 그러면 왜 일본은 파란색 유니폼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보통 일본 좀 이상한 게 자기네 나라 국기에 빨간색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왜 옷을 파란색 입지? 그건 잘 모르겠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네, 우리나라가 빨간색이라서 그냥 대응해가지고 한 건가? 혹시 누가 먼저 잡고 나머지를 잡은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략적 유연성이 있는 게 태극기라서 빨간색 상의에 파란색 하의 이게 94년 월드컵 때 나왔던 거죠. 네. 그 일본의 유니폼을 보면 왜 파란색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유니폼 문양을 보면 일본은 해양 바다처럼 표현을 해놨지. 네, 바다처럼 표현을 해놓고 해양 세력이다라고 하는 게 유니폼에 다 녹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울트라 니폰의 색깔도 파란색 계통을 계속 쓰는 거죠. 그럼 이제 국기하고 색깔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색으로 가는? 네. 국기하고 색깔을 맞추는 대표적인 유니폼은 프랑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3색을 쓰기 때문에 항상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그러니까 이 양말은 빨간색을 하고 팬츠는 이제 하얀색을 하고 상의는 파란색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죠. 나는 이제 당을 녹색당을 했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축구팀 중에 국가대표 축구팀들 녹색 입는 팀 중에 절대 강자가 별로 없잖아. 거의 없지. 아프리카의 강자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어느 정도인데요?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서 16강 8강 16강 8강 정도는 카메룬. 절대 강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의 절대 강자.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월드컵에서 4강 안에 들어가는 확실하게 들어가는 녹색은 없죠. 멕시코. 그러니까 녹색쓰고. 그러니까 김종필이 녹색당 하면서 김종필이 녹색당이래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김종필이 자민련 할 때 녹색 쓰면서 계속 3등 하잖아. 정주영도 녹색 썼거든. 계속 3등 하잖아. 이게 3등색인가 봐. 안철수도 국민의당 하잖아. 3등 하잖아. 근데 이상하게 민주평화당은 녹색 쓰는데 4등 해. 또 특이한 게 고연전. 나 또 봐. 나 연대 출신인데도 고연전이라고 하잖아. 고연전 보면은 고려대는 빨간색, 연세대는 파란색이야. 그래서 고려대 학생들이 연세대 학생들 놀려요. 너네는 울트라 니폰이라고.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차라리 반일 노선을 취하면서 내년 총선 때 민주당 보고 너네가 토착 왜구라고 이렇게 놀릴 생각을 왜 못하는 걸까요? 자,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다시 유승준으로는 안 가나요? 기다려보세요. 참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요. 새마을운동을 문화적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그래요? 문화적으로만 보면. 어떤 부분이요? 새마을운동 때문에 사실 저는 20세기 우리나라의 이 일제시대 그리고 한국전쟁만큼이나 우리나라 문화를 조진 게 새마을운동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중앙 집권의 결정판이야 사실 새마을운동은. 그러니까 모든 걸 똑같이 만들어요. 이 부분 나중에 싸울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니지 옛날이죠. 이창원 씨랑 대화를 하면서 딱 느꼈는 게 이창원 씨는 지방분권 추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중앙집권주의자입니다. 요거 나중에 한번. 그래서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다양성이에요. 근데 저는 분권하고 다양성은 관련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어쨌든 하여간 근데 새마을운동은 모든 그림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표준화 전략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 다 만들고 성면 똑같이 도로 딱 넣고. 그러니까 이걸 싫어하는 걸 보니까 이창원 대표가 친일이 맞네요. 새마을운동을 싫어하면 친일이야?
그러니까 중앙 집권을 싫어하는 거. 이거 무슨 해석이지? 오, 독특한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시대, 우리 역사를 보면 삼국 시대부터 조선까지 오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중앙 집권화를 그렇죠.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잘 생각해봐야 돼요. 중앙 집권을 고도로 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분권이 또한 존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중앙 집권을 중심에 놓고 지방의 일부분들을 분권을 주는 방식을 택했는데 반면 일본은 이 분권을 계속해서 그렇죠.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한 방에 이걸 중앙으로 모으려고 하는 일종의 전복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지만 이게 쉽게 바뀌지 않다 보니까 일본은 정치의 경우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방 분권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새마을운동 같은 운동이 벌어질 수가 없는 안 먹히는 거죠. 그게 새마을운동은 반일적이다.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도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일본은 동네별로 축제나 상품들 같은 게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한 상품들이 보통 이게 다 못 덮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그 마을에 가면 먹을 수 있는 뭐 과자들도 다 다르고 우리나라는 어느 관광지에 가더라도 밥주걱 같은 거 팔고 더 똑같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 문화 콘텐츠도 보면 정치를 다룬 문화 콘텐츠가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가 늘 주인공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등장해요. 근데 일본은 제가 재밌게 본 만화책이죠. 쿠니미치의 정치를 보면 지방자치잖아. 지방자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나와서 주인공이 되는 걸 별로 다루지 않아요. 나 짜증나는 게 내가 여기서 내 파트너 동료를 씹으면 안 되는데 이제 방송을 같이 하는 스태프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 꿈이 지방의회 시트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재밌겠네요 하면서 지역 방송에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거든. 나 그거 지상파 방송에 8시 때 들고 싶어요. 그랬는데 알아주는 게 어떤 드라마 극작가가 이 얘기를 들었대요. 제 친구를 통해서 자기 친구가 지방의원 출신인데 지방의회 시트콤을 만들고 싶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신웁 소스를 달라고. 진짜 궁금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시놉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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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 반미다. 나 반이래 반미에. 난 반한까지. 나 다 싫어. 나 반중이야. 반대 아니야. 다 반대야. 그냥 나 빼고 다 반대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요거는 진짜 됐으면 좋겠다라고 시트콤화가 되게 유명한 극작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재밌겠네요. 지방의원들 이야기. 그 일본은 지방자치 그렇게 된 게 또 일본이 특이한 게 거긴 또 군대가 없어. 우리는 징병제고. 그렇죠. 희한해 이거. 그것도 우리는 뭐 이게 솔직히 징병제인지도 잘 모르겠는 게 대체복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적 운명에 또 처했습니다. 지금 ILO 핵심 협약 중에서 강제 노동 금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협약을 아직까지도 체결 안 했어. 맞아. 우리나라가 강제 노동 금지는 제게 기본 아니에요? 강제 노동은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그 군대 대신에 가는 것들 있잖아요. 뭐더라?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이 강제 노동이라는 거예요. ILO에서 얘기하는. 근데 그거 우리가 협약을 비준 안 하고 있어. 우리가 그 협약을 비준할 경우에는 그 다 바꿔야 돼. 징병제를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 다 군대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그냥 협약만 비준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진짜 웃기는 게 우리가 일본한테 강제징용 문제 해결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죠? 이거랑 좀 비슷한 문제네요.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벌였던 좀 학살이나 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뭐 사과한다거나 법률로 제정을 해서 피해를 배상한다거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그렇죠.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일본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야 너네도 했잖아. 너네도 그랬잖아. 여기에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양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어딘가에서 가해자였던.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사실은 한국 내에도 가해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도 사실 국제사회는 위안부 문제를 한국 대 일본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젠더적 문제, 페미니즘의 문제로 이해하는 게 대단히 커요. 어느 틈엔가 한국이 페미니즘 선도 국가가 되어버렸어. 약간 그런 측면이 또 있죠. 자유한국당이 북한 인권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네. 자유한국당.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아직 비준 안 됐는데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는 또 풀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승준 씨는 대체 복무를 못했던 건가요 그때? 국적이 저쪽이라서 대체 복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근데 공익근무가 판정 받았잖아요. 아예 그 현역으로 자기가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국적을 안 옮기고 그냥 미국 국적을 받아버린 거죠. 시민권을. 신검 검사 결과가 뭐 나왔잖아. 현역이었어요. 현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현역 판정을 받았었고 그런데 허리가 안 좋다라고 해서 재검했나? 재검을 했고 재검이 떴는데 본인이 치료를 하고 이 현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야 아름다운 청년이네. 병무청 홍보대사 하자라고 해서 병무청 홍보대사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 대체복무든 현역이든 관계없이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소집 대상자가 아니게 됐죠. 그렇죠. 그랬던 유승준 씨가 이제 또 어떤 운명을 밟을지 저희는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명은 이렇게 된 거야. 아수라 발발타.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이렇게 돌고 돌면서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인지 이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실 뉴스 밑장 첫 편이 뭐였어요? 트와이스 산하. 트와이스는 어느 나라 팀이야? 아시아 팀인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그러니까 뭐 산하 쪼까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애들 이상한 애들이라니까. 그건 우리 1편에서 얘기했고 또 그러고 있나 지금? 지금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와이스 산하뿐만 아니라 요즘 뜨고 있는 그 아이즈원에도 일본인 멤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 너 왜 한국에 있니? 빨리 돌아가.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또. 그럼 일본에서 지금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은 없어요? 한국계 윤소나 씨 뭐 하나 요새? 그리고 우리나라 한류 스타들은 뭐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공연을 했죠. 최근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미의 입장은 뭐야? 한일 갈등에. 아미 입장이냐? 아미는 건드리면 안 돼. 아미는 유엔이야. 미안합니다. 아미는 유엔이야 유엔. 네. 지금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이 없나요 요새 별로? 특별히 얘기가 안 나오나?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 옛날처럼 일본에 진출 예를 조혜련처럼 보아만 하더라도 일본에 가서 일본어로 노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한류 스타들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해외에 그 미국의 그 유명 아티스트들이 그냥 전 세계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한류 아이돌들은 전 세계 활동을 하는 거니까. 맞아요. 소녀시대 정도까지만 해도 일본에 가서 일본어 버전으로 일본어로 노래를 만들어서 녹음을 하고 새로 앨범을 팔았는데 요즘 아이돌 그룹들은 굳이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워서 따라하나? 그건 저 BTS 공연 보면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미안하네. 나 일본어 24점 받았던 사람으로서 외국어를 배우게 하는 고통을 안겨줘서 미안하다. 근데 미안하다. 안 배워도 돼요. 예를 들면 저 90년대 홍콩 영화. 홍콩 영화. 아뷰 뭐 이거 하이펑 유포 칭첸. 그때 내가 놀랐던 게 내가 중국에 옛날에 출장을 갔어요. 시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이 사절단으로. 근데 내가 술에 만취를 해가지고 포청천을 2절까지 불렀다는 거야. 나 앞에 하이펑 유포 포칭첸밖에 모르는데 근데 그 말을 나한테 해준 사람이 중국 분이셔서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네. 이거 박원순인데. 제가 아베 총리랑 친합니다. 근데 아베가 이낙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아베 정부에선가 아베가 관방장관일 때였나?
그 한센병 환자, 한국인 한센병 네. 환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배상을 또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졸라 쌓였어.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야, 근데 그거를 다 짚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북한이 우리나라 보는 거하고 지금 비슷한 거잖아. 그리고 이게 일본이 골치가 아픈 게 만약에 한국한테 뭘 배상하잖아요. 나중에 북한하고 할 때 그것도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북한은 권력이 안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권력이 바뀌니까 그 항상 문제가 북한이 남한을 못 믿는 게 저 새끼들 또 정권 바뀌면 뭔 짓 할지 모른다 이건 거잖아. 우리도 북한 못 믿는 게 맨날 핑계 대면서 강경파가 저지른 책동이었다 그래. 김일성하고 박정희가 보낸 이후락이 만났을 때 김일성이 뭐라 그랬냐면 김일성 동생이 나왔어. 김형주가 그 강경파들이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박정희 정권을 매판 정권이라고 보지 않는다. 민족 자본 정권이라고. 뭐야 이거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일본 입장에서 우리도 그렇게 보이는 게 일본은 내각제 국가예요. 근데 내각제는 임기 제한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아베 되게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웃긴 게 90년대 총리들은 잘 이 김영삼이 대통령 할 때 일본 총리들은 수시로 바뀌었어요. 그때 김영삼이가 일본한테 덤볐잖아.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그게 혹시 자꾸 바뀌니까 쉽게 봤던 거 아닐까? 근데 요번에 홍준표가 IMF 때 위기가 온다. 일본이랑 틀어지면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떠나서 IMF 직전에 일본이 AMF라는 기획을 갖고 있었어요. 동아시아의 금융을 우리가 주도해 보겠다. 그러면서 일본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려고 했었어요. AMF 때. 근데 미국에서 개판 쳐가지고 일본에 계속 전화해가지고 뒤질래 하면서 일본 미안합니다. 아리가또 이러면서 이제 아리가또는 고맙습니다. 내 일본어 24점이야. 스마미생 하고 이제 그러고 IMF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IMF 뒤에는 미국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죠. IMF 협상 그 호텔에 미국 그 관리도 들어가서 IMF가 미국에 보고하러 다녔어요. 이 미국, 일본, 한국 간의 관계도 이게 변화무쌍해.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결론은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결론은 내 손을 잡아봐. 결론은 내가 일본 차 타더라도 욕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중요해.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거는 독자적 개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데 내 손을 잡아봐는 관계 속에서 너 자신을 발견하여라. 우리는 인간이란 해석 비평가 같았다. 우리는 인간이란 말을 쓰잖아요. 인간이 뭡니까? 사람 사이란 뜻이야. 근데 사람 사이 그것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정체성이라는 이런 심오한 결론으로 아까 전에 녹음할 때 얘기할 걸.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